오늘 건강상담에서는 박성은 원장님을 모시고 손발이 심하게 저려요 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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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건강상담 우리 박성훈 원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 제목이 손발이 심하게 저려요입니다. 네.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우리 복음방송 애청자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방송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30년 이상 자동차 정비업을 하다가 1년 전 은퇴한 72세 남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3년 전에 대장암을 발견해서 수술과 키모를 받고 이제 5년을 채우길 학수고대 하면서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다리와 발이 저려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매우 힘듭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그건 키모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시며 약을 주셨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이 힘듭니다. 요즘은 양쪽 손까지 저려옵니다. 무슨 좋은 약이나 치료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우리 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또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원장님. 이 사례자께서는 수년 전 대장암으로 키모 치료를 받으시고 손발이 많이 저리다는 건데 키모를 받으면 누구나 혹시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원장님? 아주 흔하진 않는데 네. 키모 약이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종류가 유별나게 키모를 받고 나면 저려요. 그게 이제 뭐 한 금방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뭐 한 몇 개월 지나서부터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러 병원에 찾아옵니다. 네. 또 그 외에 뭐 키모를 받는 동안 이제 약이 머리털도 빠지게 한다고 그렇죠. 하기도 하고 네. 또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고 또 뭐 이렇게 소화도 잘 못하고 뭐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많이 힘들죠. 네. 예, 키모가 세포를 때려잡는 약이죠. 근데 이제 키모가 제일 심하게 때려잡는 조직은 빨리 자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걸 이제 의학자들이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빨리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세포들은 이 키모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심하게 그렇게 하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죠. 네. 암세포는 모든 세포들은 간이면 간, 또 콩팥이면 콩팥에 있는 그런 세포들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가 얼만큼 자라야 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죠. 세포 분열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 건데 암세포는 자기가 속해 있는 간이면 간, 콩팥이면 콩팥에서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마구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부위가 이제 암세포로 변하면 거기서 덩어리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막 자라니까 그 자라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간이 먹을 다른 간세포가 먹을 그런 영양까지 다 빨아먹어버리고 또 이제 다른 데로 전이 가서 또 막 자라고 그래서 구조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포 분열 빨리 자란다는 거는 우리 조직에서 딴 게 아니고 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세포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제일 먼저 이제 타격을 입는 게 머리털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머리털 다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위장과 소장, 대장의 그 내벽은 보통 3일마다 한 번씩 그 맨 안쪽 세포 벽이 자라 올라온다 그래요. 네. 그렇게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빨리 손상을 입고 힘들어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암세포는 뭐 그거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되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조직이 손상을 전혀 안 입는 건 아니고, 네. 심지어 신경세포는 사실 빨리 자라는 세포가 아니에요. 특히 뇌세포는 우리가 태어날 때 있는 그 숫자 그대로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점점 없어지죠, 차라리. 네. 그렇지만 그래서 뇌세포가 사실은 방사능이나 키모에 강한 편이에요. 굉장히 특히 방사능에 굉장히 강해요. 뇌세포는. 네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걸 노려서 만든 키모인데 키모 중에서 특별히 뭐 소위 그 아두리아마이신이라든지 빈크리스틴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굉장히 특별히 신경세포에 강해요. 그래서 다리로 가는 세포가 이제 출원하는 게 뇌에서 출원해서 밑에 척수로 내려가고 거기서 세포 하나가 다시 긴 다리를 내서 발끝까지 간다고요. 네네.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세포가 사실은 신경세포예요. 네.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것도 세포에 속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망가지게 되는데 이제 세포가 전기를 전달하려면은 그 세포 긴 전기줄 벽에 여러 가지 케미컬 펌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또 세포체가 그런 걸 만들어서 다리 밑으로 쭉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키모를 받으면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대개 이제 발끝이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리다가 설설설설 올라와서 무릎 정도까지 보통 올라오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네. 무릎 정도 오면은 그 다음에 손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손까지 이제 목의 척수에서 손까지 가는 세포는 다리보단 짧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오기 시작하는데 키모 받아서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손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손목 지나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모가 특히 공격하는 우리 몸의 세포는 빨리 세포 분열을 해서 성장하는 조직이나 그렇죠. 기관이 주된 공격 그렇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근데 많은 부분들이 많은 이런 사이드 이펙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키모 약 중에 유별 어떤 분들은 신경세포에 이제 문제가 손상이 돼서 네. 이렇게 저림 현상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꼭 키모를 한다고 이렇게 손발 저림이 모두가 다 있는 건 그렇진 아니겠네요. 않죠. 아, 그렇진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암 치료 받을 때 쓰는 약이 되게 일정하거든요. 아, 네. 네. 그때 많이 특히 대장암 치료받은 분들 많이 그렇고 어떤 종류의 또 종양 치료받은 분들이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에 따라서 틀립니다. 약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럼 다른 부위에 또 암이 생기면 또 그걸 치료하는 약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현상들이 일어날 다를 수 있죠. 다른 있다는 현상도 올 수 거죠? 있고 다를 수 있죠. 네네. 맞아요. 또 사실 이런 손발이 저린 게 또 혈액 순환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뭐 네. 저는 저린 감각은 피가 안 통해서 그런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 일은 없나요? 그게 이제 네. 몇 가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네. 한 너댓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올라가서 뒷골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네. 사실은 뒷골이 아파서 혈압이 잠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몸이 불편하면 혈압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절대로 혈압 올라가서 뒷골 아프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손절인 것도 이게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피가 안 통해서 저리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지러우면 무조건 빈혈인 줄 아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근데 하여튼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피가 안 통하면 심하게 안 통하게 되면 사실은
통증이 와요. 그래서 그걸 허혈통이라 그래요. 허혈통. 예, 그럴 수는 있지만 피가 안 통해서 저린 적은 상당히 드뭅니다.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신경이 눌려서 꿇어앉았을 때 이제 어떤 신경, 특히 히프에 있는 신경이나 무릎 쪽으로 가는 허벅지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저린 것이 99%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린 감각은 눌려서 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뭐 좌골신경통 같은 거 이제 그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린 거고 99%가 눌려서 그렇든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키모에서는 이제 그걸 좀 손상을 줘서 다행히 회복되는, 결국 궁극에 가서 궁극적으로 기능이 많이 회복이 돼요. 어떤 때는 그냥 오래 걸리죠. 네. 그런 것이요. 이렇게 저린다는 표현을 할 때 참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특히 우리 원장님을 뵈러 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려요, 뭐 찌릿찌릿해요, 뭐 아니면 욱신욱신 이렇게 아파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표현들이 정확히 저린 것이 해당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감각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네. 심하게 떨어지면은 이제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죠. 네. 예, 일시적으로라도 하여튼 없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마취 같은 거 할 때 마취약을 넣으면 아예 기능이 마취약이 있을 동안에는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 아주 넘해진다 그러죠. 근데 그게 어정쩡하게 약간 없어지면은 이제 찌릿찌릿하고 바늘 핀앤 니들스라 그래요. 네. 영어로. 네. 혹은 pricky 그런 페인이라 그러고 tingles, tingling pain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따끔따끔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심하면 그게 아파요. 심하게 따끔따끔하면 정말 핀앤 니들즈예요. 핀과 니들로 콕콕콕 쏘시는 것처럼 아파올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사실은 완전히 감각이 없어지는 전 단계예요, 그게. 예, 전 단계인데 하여간 그 키모테라피로 인해 갖고 다리 신경이 끝에 있는 게 제일 취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기능이 안 되니까 예, 그게 이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감각이 오고, 사실은 그런 감각이 잠깐 있으면 되게 참고 괜찮은데 이게 24시간 오게 되면 사람이 아주 힘든 거예요. 네. 좀 많이 극하게 아프지 않은 것도 이게 수년 동안 계속되면 사람이 정말 막말로 횟가닥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예, 이제 이 키모테라피로 저림증 온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죠. 아주 힘들어 하세요. 네. 방금 우리 키모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키모 약 말고도 저희가 아무래도 챙겨 먹는 약들이 많으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약 중에 뭐 오버 더 카운터에 있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약에 혹시 이런 부분을 문제를 일으키는 네. 부분이 있는지. 네. 네. 근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약들은 처방약도 그렇고 그거 먹어서 저린 감각 오는 일은 드물고요. 병 때문에 이제 오죠. 당뇨 같은 것 때문에 당뇨가 긴 다리에 있는 신경부터 먼저 망가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게 당뇨합병증이라는 게, 당뇨는 사실은 조직의 굶주림이에요. 왜냐하면 당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데 당을 혈관에만 갖고 있고 인슐린이 부족하고 이래서 당을 조직에 넣어주질 못하니까 그 조직이 망가져서 생기는 것들이 다 당뇨의 합병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화학적인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경과 질환은 화학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문제 두 가지로 나눠요. 물리적인 거는 혈관이 막히든지 눌리든지 신경이, 그런 거는 물리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온몸에 퍼질 수 있는 병, 당뇨가 뭐 다리 한쪽만 당뇨라는 말 못 들어봤죠? 네. 온몸에 당뇨가 있는 거예요. 또 온몸에 어떤 키모테라피나 독한 약을 썼을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오는데, 그럴 때는 항상 화학적인 거는 대칭이에요. 양쪽이 다 그래요. 뭐 하루 이틀 늦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양쪽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은 키모 같은 약 아니면, 또 보통 일상적인 약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은 네. 하여튼 키모 같은 약 아니면은 당뇨 같은 화학적인 질환,
당뇨는 물리적으로 어디가 다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풍도 저릴 수가 있는데 중풍이 심하게 오면 감각이 아예 없어지고 약하게 오면 저려요. 특히 중풍이 시작할 때 따끔따끔할 수 있고 저린 감각이 올 수 있는데 그때도 그거는 화학이 아니죠. 물리적이죠. 왜냐하면 혈관 어느 한쪽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네. 양쪽이 똑같이 혈관이 막힐 수는 없어요. 그럴 리는 만무하죠. 그러니까 되게 물리적인 거는 어느 한쪽이 다치거나 한쪽이 막히거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 거는 항상 비대칭이고 대칭적으로 오는 거는 항상 화학적인 문제, 어떤 약물, 기모 같은 약물, 화학적으로 온몸에 영향을 주는 당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양쪽성으로 저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일상적으로 먹는 약 중에서는 먹어서 저린 감각 오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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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몸이 나으려고 먹는데 갑자기 저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굉장히 무서울 황당하지.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흔히 이렇게 손발이 저리거나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척추와 관련된 질환도 생각을 하시고 또 신경이 눌렸다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사례 주셨던 분의 경우는 이런 대장암 치료 네. 이후에 또 키모 관련해서 됐는데 이 외에 또 손발이 저린 부분들 뭐 혈액순환 말고 네. 이제 저희가 흔히 네. 잘못 네. 알고 네. 있는 어떤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물리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네. 이제 우리 좌골신경통이 있을 때 네. 이제 특히 한쪽으로 척추가 이제 협착증이 오고 디스크가 나오든지 해서 한쪽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는데 거기서 신경이 눌리면 그쪽으로 쭉 이렇게 어떤 그 고신경이 특별히 분포하는 다리도 하나가 다가 아니고요. 그 고신경 예를 들어서 요추 5번이면 5번 신경이 분포하는 쪽으로 다리 특히 옆쪽으로 쫙 저려오고 또 아파오기도 하고 그러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눌려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손목골 증후군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은 손목에서 손으로 가는 신경이 손목이 이렇게 잘 굳은 살이 많이 속으로 생겨요. 예,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뭐 빨래도 많이 하고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생긴다고도 하는데 체질이 참 중요해요. 굳은 살 같은 게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윌체어 밀 때 손으로 이렇게 미는 분들 그러면 거기 손목하고 손 사이에 거기가 자꾸 눌리면서 그 소위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돼 갖고 그 손가락이 저리고 힘들어지죠. 예, 그 거기뿐 아니라 저 일정 그 부위들이 있어요. 그 특히 무릎 옆에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걸터 이렇게 앉을 때, 네. 그 이제 그 무릎 바깥쪽으로 무릎이 끝날 때쯤에서 바깥쪽으로 동그란 뼈가 만져지는데, 네. 그 바로 밑으로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고기가 자꾸 눌리고 이렇게 다리 걸터 앉거나 혹은 몸이 좀 마르신 분들이 잘 때 옆으로 이렇게 자게 되면 고기가 신경이 눌려서 발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단지 앞으로 이렇게 저려오죠. 심하게 되면 발을 이렇게 앞으로 들어 올리지 못해요. 운동신경까지 압박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에 2달 반이면 회복되는데 아무 치료 없이 두 달 반이면 회복되지만 하여튼 그것도 발등이 저려오고 그래서 이건 신경이 어느 부위가 압박을 받아서 임시로 좀 한두 달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손목을 증후군 같은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오고 그다음에 좌골신경통 같은 거 또 목에서도 목에 척추협착증이 오면 어깨와 팔과 손이 저려올 수 있죠. 네. 네. 그런 이제 로컬리 여기저기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한동안 손상된 채로 있을 수 있고 또 회복이 되게 늦을 수도 있어요. 심하면.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눌려서 오는 거죠. 되게 이제 한쪽성이죠. 양쪽이 아니죠. 그렇죠. 네. 보통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요즘은 이제 네. 목이 거북목이라고도 하고 네. 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손목 네. 아무래도 마우스나 그렇죠. 키보드를 많이 맞아요. 쓰시면 사실 언급해주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뭐 손 많이 써서. 행주를 이렇게 만다든지
내지 뭐 짜는 그럼요. 행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젊으신 분들도 이 저림 현상을 느끼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뿌리의 원인이 이제 손목인지 팔인지 아니면 목인지 네.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죠. 그건 검사하면은 드러낼 수 있어요. 아, 네, 네. 정기 검사가 있는데 네. 그걸로 이제 근육 검사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프라 그러는데 그런 걸 잘 검사하면 분명히 두 개를 갈라져요. 네, 그래서 분명히 갈라야 우리가 치료를 분명하게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렇게 손상된 신경이 어떻게 그럼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냥 냅두면 되는 건지. 그게 이제 네. 어느 시점이 지나면 회복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경 중에서 우리가 그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하고 처음에 이렇게 한 뿌리로 나오지만 이제 말초에 가서는 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은 얇아요. 다이아미터가 아주 가늘어요. 네. 그리고 근육을 명령 내리는 신경은 좀 굵어요. 네네. 그래서 운동 마비되는 거는 좀 드물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운동을 전달하는 신경은 굵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 이렇게 손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은 얇아가지고 조금만 눌려도 문제가 생겨요. 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신경도 어느 시점 이상까지 눌림을 받으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한 예로 그 손목글 증후군도 이제 심화되면은 그 엄지손가락 있는 그 손바닥 쪽으로의 그 근육이 완전히 위축이 돼서 바짝 말라버리는데 이상하게 어떤 분은 빨리 수술해서 그걸 막힌 데를 열어주면 근육이 다 살아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살아나요. 그래서 치료를 빨리 해야 돼요. 네. 좀 늦으면 상당히 늦게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네네.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빨리 점검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신경내과를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뭐 무슨 과를 가도 네. 뭐 선생님들이 잘 아시고 더 적당히 리퍼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하여튼 오래 끌면 안 돼요. 뭐든지 빨리 하면은 심지어 치매도 그렇다고요.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약을 제대로 아주 강력하게 써나가면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신경 눌린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끌면은 이상하게 어느 시점 딱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해결 잘 안 돼요. 그렇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조금의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신호를 좀 귀 기울이시면 너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저희 주제 제목이 손발이 네. 심하게 저려요인데 네. 심하게 저리시지 않더라도 네, 저림 현상을 느끼신다면 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검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간 같은 게 경화가 오고 이런 사람들도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성분 같은 거 특히 이제 간이 약해지면 알부민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부민이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 단백질이에요. 네. 그것이 있어야 이제 혈액 속에 물이 빨아들여져서 유지가 되고 알부민이 많이 떨어지면 혈액에 있는 물이 다 몸의 일반적인 그 티슈로 나가버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좀 되는데 하여튼 그 간이 나쁜 분은 몸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역시 양쪽으로 네. 특별한 어떤 화학적인 물질을 내지 못해서 그런다고 봐요. 그래서 양쪽으로 손이 저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손절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제 스페셜리스트보다 우선 병원을 그렇죠. 가서 주치의 referral, 선생님한테 가셔야 돼요. 받는 걸로 레퍼럴 받는 맞아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오늘 손발이 심하게 저려요란 주제로 박성원 원장님과 방송을 하면서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요.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양의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자기 자신을 디펜드하는 거일 수 있는데 약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을 안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키모테라피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키모를 받고 사실 현저하게 수명도 길어지고 삶의 퀄리티도 비록 다리는 저려오지만은 삶의 퀄리티가 더 낫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키모도 점점 좋아지고 약도 점점 발전되고, 특별히 이제 그 사례자분은 약을 너무 적게 쓴 거예요. 그 같은 약을 우리가 주는데도 약을 제대로 쓰느냐와 조금 어떤 분들은 또 주치의분이 제대로 줬는데도 나는 조금만 먹고 조금만 좋아질 거야, 약이 너무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의 그 특별한 성질 중에 우리가 그 베이직 테라퓨틱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 기본적인 용량이 안 들어가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0% 정도 먹었다고 10%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량, 기본 정량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 용량을 써서 보통은 해가 되지 않고 오래 써도 괜찮은 약을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사례자분께서는 그 용량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3배로 올렸어야 돼요. 그러면은 현저하게 좋아지세요. 네. 그리고 간에 부담되지 않는 약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약은 꼭 추천해 주는 용량을 제대로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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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